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이 전동 킥보드 사고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오늘 새벽에 한 남성이 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사망 사고만 2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한 대학생과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당장 오는 다음 달 10일, 앞으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있든 없든 누구나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 9월에도 이 문제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 이번엔 누가,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 애기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네. 이런 만 10세 이상 아이들이 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법을 준수를 할까 모르겠고. 좀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위험하고 만약에 또 청소년들이 탄다 그러면 사고가 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동 이슈팀 송승환, 공다솜 두 기자와 함께 이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죠. 더 많이, 더 쉽게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의 이용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진짜 말씀하셨듯이 요즘 주변에서 정말 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봐도 등록 대수나 이용 건수 그리고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공유 킥보드 건수를 봐도 2018년에 비해 2020년도에 올해 240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것만 3만 5천 대가 넘는 수준에 있고요. 네. 이거를 얼마나 이용하냐, 월별 이용 건수는 1년 사이에도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한 달 동안 143만 건이 이용이 됐다면 그게 이제 올해 8월에는 360만 건이 이용됐던 정도로 한 반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는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걸 판매하는 업체나 혹은 이걸 공유하는 업체들의 뭐 실적이나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국토부가 이게 성장이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2014년에 이제 2,078억 정도의 규모를 가진 시장이 올해가 이제 한 4,200억 정도로 2배 정도가 됐는데 이걸 예상키로는 이제 2029년 정도에는 9,800억이 넘는 시장으로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즉 이걸 우리가 지금의 이용이나 사고 현황 이런 거를 조금 가벼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대수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커진다.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의 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암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사고도 좀 끊이지 않고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앞서 이제 박성호 선배께서 저기서 설명해 주실 때도 보면은 최근에 사망 사고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언론이 많이 노출을 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해 말까지 그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된 게 890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만 계산을 했을 때 886건, 작년 말까지와 수치와 거의 같거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면은 2배가 될 것이다라고 뭐 단순하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눈여겨봐야 하는 게 이 증가세인데요. 이 킥보드 아까 이용 현황을 아까 공다솜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2020년 5월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5,000대 정도가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작년 말보다 2배다라고 해서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달 사이에 35,000대로 또 더블이 됐어요. 또 2배가 됐거든요. 네. 이런 증가세면은 이용 숫자도 그렇게 가파르게 늘고 있고 사고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패턴을 좀 보면은요. 일단은 요즘에 킹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닥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교통 규칙을 위반해서 뭐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다던가 차 사이를 끼어다닌다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를 못 봐서 달려가는 도중에 이 사이드 미러가 없다 보니까 네네. 뒤에 뭐가 오는지를 모르는 채로 또 내가 만약에 방향을 틀 때 뒤에 오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없는 채로 방향을 틀다가 뒤에 오는 차량이랑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예. 많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야간이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뒤에 발광하는 이런 램프가 있기는 하지만은 바닥에 붙어 있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차의 시선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선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부닥치기 직전까지도 블랙박스를 봤을 때 전동 킥보드가 있는지 몰랐다가 뭐야 하는 순간 박는 거거든요. 이 야간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패턴들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공 기자 그러면은 이런 사고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장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게 이제 지난달 24일인 인천 계양구에서였잖아요. 이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네. 가다가 한 명이 사망한 이런 안타까운 사고였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그게 사거리에서 택시와 킥보드가 부딪힌 사고였는데 사거리에 뭐 킥보드를 타는 거를 뭐 조심합시다 혹은 안전규칙을 지켜서 킥보드를 탑시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주변 상인들이나 뭐 그 맞은편이 아파트였는데 뭐 이런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리 안전규칙을 지킨다고 해도 이게 강제되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지금 뭐 법 개정도 곧 앞두고 이제 개정된 법이 시행을 곧 앞두고 있고 뭐 경찰이나 여러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만들고 있는데 계양구는 그나마 좀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구청 자체에서 요즘 도로에 세워져 있는 공유 킥보드를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00대가 넘는 킥보드를 수거했다고 하고 수거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도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땅 같은데 구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고 킥보드를 주차해 놨다는 게 사람들의 통행도 방해하고 이게 또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구청이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 현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각 지역에서 이렇게 견인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뭐 수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지는데, 자 이렇게 위험한 현실, 아슬아슬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돌려고 하다가 커브를 잘못 돌아가지고 차 안쪽으로 끼었던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심하게 다치기는 않긴 했는데 이제 차도 부서지고 어느 정도 이제 킥보드도 좀 망가지고. 한 번은 부딪힐 뻔한 적을 제가 멀리서 본 적은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이랑 갑자기 좀 교차로 같은 데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이 빗길에는 킥보드가 좀 위험해요. 그런 데는 위험하고요. 이거는 인도 차도로 다니기에는 뭐 깜빡이 뭐 이런 지시등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글쎄요, 전용 도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제 그 이면도로라는 건 이제 큰 도로에 나오기 전에 그 골목길에서 나오는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굉장히 그 위협을 느끼죠. 굉장히 위험하고 순간적으로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혹시 두 기자 같은 경우는 이 공유 킥보드 이용한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법 개정을 반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지금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 킥보드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킥보드의 추억이란 어릴 때 싱싱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를 타봤던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12월 10일부터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킥보드가 아니라 인력 킥보드를 탔었던 그렇죠. 공 기자고요. 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이제 산업팀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유행이 시작이 됐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이게 신산업이구나, 공유경제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취재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이 타보고 뭐 지켜보는 것도 많이 지켜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예.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전동 킥보드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차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그 바닥 노면의 컨디션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 핸들도 작기 때문에 예. 방향을 틀 때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페달, 뭐 가속 페달을 당긴다고 할 때도 업체마다 이게 다 이 민감도가 다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거 이제 전에 탔던 거 기준으로 해서 쓱 당겼다가 뭐 갑자기 막 덜컹 뭐 이러고 아이고. 뭐 이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갈 때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뒤가 확보가 안 된달지 뭐 교통 내가 이 차량과 내가 겹쳤을 때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재밌게 탔겠다. 교통 규칙을 아니까 너무 좀 위험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탈 때 앞서서 이제 송 기자의 설명에서도 그랬었고 시민분들께서 이야기했을 때도 방향 변경 이런 거에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예.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타는 입장에서 뭐 방향 지시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서 이제 한 시민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진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이제 뭐 그 안전하게 타려면은 도로의 가장자리로 사실 거의 직진만 해야 하는 건데 현실은 그렇게 타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교통 규칙을 따르던 차량과 그거를 무시하는 전동 킥보드가 만났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10일부터 개정이 되게 되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된 내용 중에 가장 민감한 내용들이 이제 나이 연령 제한이 낮아졌다. 네.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탈 수 있게 되고 예. 또 원래는 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그러니까 모터가 달려있는 장치라고 봐서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 정도는 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전거 도로로 주행을 해라. 왜냐면은 전에는 오토바이처럼 도로로 달렸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자전거 도로로 달려라 네. 이렇게 하고 헬멧은 의무 착용이긴 하지만 이 자전거랑 똑같이 그 착용하지 않고 탔을 때 범칙금을 매길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이와 무면허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배경을 들어가 보면은 몸통은 자전거 도로 주행에 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이 왜 처음에 나왔느냐? 처음에 오토바이처럼 취급을 했더니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 사이에 끼는 게 불안하고 이 자동차 운전자들도 불안해하고 네네. 이런데 또 보도로 옮겨놓자니 또 보행자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 입법자들이 생각을 해낸 게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 예. 자전거 도로로 그러면은 넣어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 넣었더니 여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전기 자전거가 있네. 전기 자전거랑 그럼 묶어버리자. 같은 걸로 봐버리자. 이러면 사실 법 고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전거는 이렇게 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항들이. 여기를 자전거 등으로만 고칩니다. 포함이 되도록. 네, 자전거 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나를 만들고 자전거를 다 자전거 등으로 바꿉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만 13세 이상 무면허, 헬멧을 안 써도 이 범칙금을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전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몸통은 사실은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종이컵님, 정태복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에 오다가 킥보드에 치일 뻔했는데 딱 적절한 주제네요. 잘 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뭐 회사 주변 상암동만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최재환님, 전동 킥보드 주로 놓아지는 곳에 주차 자제해달라는 안내문 놓고 싶네요. 네, 이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지나가던 법사님, 이번 전동 킥보드 입법으로 도로 맨 우측은 오토바이, 자전거, 일반 차량에 전동 킥보드까지 추가가 되면서 더욱 붐비겠네요 하는 이런 걱정에 우려에
말씀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잖아요. 타는 방법도 서서 타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높아가지고 전동 킥보드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네. 좌우로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위험한 수단으로 평가가 되는데 더 편하게 다녀야 된다? 새로운 어떤 교통수단이 왔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시공간에 대한 어떤 분석, 그다음에 그런 그 이용 공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이런 거 없이 그냥 법만 먼저 가버린. 네, 전문가분들의 설명 듣고 오셨는데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잖아요. 네. 저희는 영상을 통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대체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네, 일단은 방금 영상에서 소개된 전문가분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던,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만들 때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의 논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이 전동 킥보드 바퀴 2개 달렸고 전기 모터로 그 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전기 자전거랑 전동 킥보드 다를 게 없다,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경찰청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뭐 일견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 반대쪽에 있는 방금 영상을 보여준 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용 패턴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기존에 다니던 도로 방식을 비교적 따라가는 편인데 여기에 이제 동력의 힘을 빌리는 거고, 전동 킥보드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보시면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제 뭐 지하철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내려서 이제 목적지를 좀 더 단거리를 가기 위해서 많이 가잖아요. 네. 뭐 학교나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뭐 집에서 편의점 갈 때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용 패턴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옷을 입혀놨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위험성 부분인데요. 예. 타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타는 자세부터 자전거는 앉아서 타고 네. 두 발로 설 수가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 전동 킥보드는 서서 타죠. 예. 서서 타고 무게중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살짝만 치여도 이 사고 사례 영상들을 봤을 때 사람이 날아갑니다. 네. 아직 충돌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사람이 날아가서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아서 머리가 굉장히 다치기 취약한 구조거든요. 이렇게 위험성이 다른 이동 수단인데, 요거를 뭐 공학적으로 바퀴 2개 달리고 전기 모터 달렸다고 같게 보는 거, 이거는 너무 좀 탁상 행정 아니었냐, 법 공급자 마인드 아니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인들도 헬멧을 안 챙겨 쓰고 타던데 아이들은 얼마나 챙길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는 또 도로교통법도 모르니까 차도에서 더더욱 위험하고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전동 킥보드 도로에서 타는 것보다 인도에서 타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도로 사고도 많지만 인도에서의 사고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디 소시폴리스님, 돌발 상황에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임.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서서 타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발을 땅에 디딜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출퇴근 오토바이로 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주행도 신기하게 하고 튀어나올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봐서도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규제, 사실 전동 킥보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전동 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법 같은 걸 만든 게 바로 싱가포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이렇게 도로교통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구분을 해놔요. 일단은 탈 수 있는 나이 같은 경우는 현재와 비슷한 16세 이상의 예. 면허를 가진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도와 차도 두 곳 모두에 달릴 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대신 인도에는 이제 시속 10km, 차도에는 시속 25km로 둘 다 다른 속력 제한을 뒀었었는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 타는 거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그 내부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실제로 2019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큰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인도에서는 아예 타지도 못하게
법을 계속 세밀하지만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비슷하게 도로교통법에 제한을 받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를 이제 자전거보다는 오토바이와 같게 봐가지고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반드시 의무여야 하고 시속은 뭐 30km로 속도를 제한을 건다거나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곧 12월 10일에 개정될 도로교통법과 가장 비슷한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바로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독일은 이제 만 14세 이상으로 면허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이제 차도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규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동일한 비교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곧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금은 느슨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의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랄까요. 사실 개정을 준비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개정이 돼야만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텐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일단은 법이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예. 그 전동 킥보드가 이전에 다닐 때는 쉽게 표현하면 무법지대라고 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뭐 그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부족하다. 도로로 달리거나 오토바이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네. 또 이제 뭐 새로운 이런 이동수단을 법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일단은 빨리 넣어야 된다. 이런 요구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법이 필요했던 건 맞는데 너무 좀 쉽고 편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외에서도 뭐 이런 디테일한 점들을 챙기고 세부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물론 이 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뒤늦게 만들었다면은 현실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GPS에 기록되는 뭐 이동 패턴이랄지 사람들의 어떤 뭐 행동 방식이나 사고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앞서 있었던 전기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법 이 인프라에 그대로 우겨 넣다 보니까 이렇게 허점들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허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법을 좀 편하게 기존에 있는 그 법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얘기만 듣더라도 이렇게 쉽게 많은 분들께서 이거 걱정인데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정작 입법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그 국회의원분들 여러 분들을 전화를 드려봤는데 네. 전동 킥보드가 뭐냐고 물어본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다 찬성을 누른 분들인데 전동 킥보드가 뭐죠? 뭐 이러면서 전기 자전거라는 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순서대로 쫓아가 보니까 본회의에서 이게 그 한 명 빼고 다 찬성을 하고 통과가 됐어요. 아무런 토론이 없이. 네네네. 근데 한 명 기권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분을 행적을 쫓아보니까 또 산업자원통상위와 관련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소신 있는 분이다. 네.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 법안이 뭐죠? 아마 내가 잘못 눌렀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만장일치로 아무 생각 없이 통과가 된 건데, 그럼 이거를 본회의에 올린 행안위 위원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해서 올린 건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전문위원이 계시잖아요. 예. 전문위원이 이제 오늘의 법안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이제 장황하게 합니다. 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찰청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네. 만들어 와서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건 뭐 현실이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토론이 오갈 줄 알았는데 그 행안위원장이 이의 없으시죠? 예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본회의로 올라간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행안위 아래에 있는 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경찰청장도 뭐 처음 발의하신 윤재옥 의원의 뭐 법안 그대로 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쭉쭉쭉 통과가 되니까 이때 이제 뭐 그 소극적 동의를 해주신 분들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도대체 이때 토론을 전혀 안 하셨던데 무슨 그 생각이셨냐 물어봤더니
한 분은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런 얘기도 안 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그 상황을 네.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고작 지난 5월인데.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의원들이 전동 킥보드 안 타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뭐 알아서 잘 해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들 수긍하고 동의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정부에서 제안한 걸 수긍을 해서 다 동의한 거다라고 그 의원이 예.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예. 지금 그러면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정부가 발의했던? 그 이력도 이제 뭐 복잡한데요. 예. 처음에 한 3개 의원 정도가 이 3개에서 뭐 넓게 해서 한 6명 정도 되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대동소이한데요. 네. 이 법안을 가지고서 이 중에서 이제 뭐 윤재욱 의원안이 가장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2018년에 행안위원장이었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주도를 해서 직접 안을 좀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어 오세요라고 해서 2020년에 그거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려 1년 반 가까이 걸려서 만든 거거든요.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정부 입법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 당시 TF가 만들었던 안을 행안위에 대안 입법으로 올린 게 다른 입법들을 이제 폐기를 하고 대안 반영을 하고 이거를 대표로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20km만 밟아도 제동이 안 된다. 네, 아무래도 바퀴도 작고 무게 중심도 높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탈 때 이어폰이나 휴대폰 못 쓰게 한대요. 이런 디테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차이점이 뭐길래 하는 이런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로서는 12월 10일이 되면 앞으로 한 4주가 지나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그걸 되돌릴 수 없다면 안전이라도 챙겨야 될 텐데 어떻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맞아요. 이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텐데 먼저 전문가들이나 국토부에서 이제 이 시트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보고서 같은 걸 많이 냈어요. 근데 거기서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전동 보드류,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을 위한 도로가 부재하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쓸 수 있다라고 도로의 이제 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건 모두가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과 자동차를 타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의 목적도 전혀 다르고 이것들의 동선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즉 이렇게 현재 있는 도로를 그냥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동 킥보드만의 뭔가 동선이라든지 사용자들이 그것을 쓰는 이유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갈 수 있는 도로를 아예 새로 신설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게 요즘 이제 신도시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계획부터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래서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가 최근에 이걸 위한 지정차로제를 만들겠다라는 고민이 대안으로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을 위한 도로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언제부터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 이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이디 영석송님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이 따로 존재하긴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보험도 이제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여러 보험사들이 앞다퉈서 다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상품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동 킥보드만을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오토바이 보험 등의 약관을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상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입법,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없습니까? 물론 그런 대안 입법이나 보완책 마련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일단은 그 국토부 주도로 해서 홍기원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PM,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기본법인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대여 업체들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안전 기준을 제대로 충족을 해야 지자체에 등록을 할 수 있거나 또 지자체가 길거리에 방치된 뭐 전동 킥보드를 뭐 수거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전동 킥보드 등 이런 개인형 이동 수단을 위한 도로 인프라를 까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그 개인형 이동 수단 기본법이 발의가 돼 있고요. 또 이제 세밀하게는 뭐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 안전모를 안 써도 지금은 범칙금을 물리지 않지만 이런 개인형 이동 수단의 경우에는 자전거랑 다르게 물려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 여기 이제 소셜 라이브 하러 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현재 행안위원장이 서용교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리포트를 했고 마지막 말미에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좀 행안위원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화가 와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대안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게 굉장히 푸시를 해서 단속과 계도 많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승환 기자, 공다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